안녕하십니까. 자, 백선문제 특강 시간입니다. 백선문제만 잘 푸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우신 이론과 마지막 문제 접목시킨 다음에 내용 파악하시면 점수 충분히 나오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의 경우 이제 토지 등록 파트인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1번 지문은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의 경우는 맞는 말이어서 이제 토지를 등록하고자 할 당시에는 최초 등록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는 것이 대상이고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되어서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해서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의 경우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최초 등록하는 경우는 1번 지문이고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경우는 등록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합니다. 이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두 개 지문은 시험 지문상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파악해서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승인 사유가 아니어서 틀렸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승인 여부 없이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하는 것이 과정이 되므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3번이 정답으로서 틀렸습니다. 자, 하나 참고할 것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고자 할 경우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게 또 기출문제인데 요거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정이 되어서 이제 여기까지 맞는 지문이 되겠지만 승인 사유가 아니어서 3번 지문이 틀렸고요.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맞습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동을 조사하게 되어 있고 조사한 다음에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고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 공모를 정리해야 한다. 옳은 말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는 시험 지문상 출제를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잘 파악하시되 틀린 것은 3번 질문 승인받지 않으니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틀린 질문 해설 보게 되면 토지 이동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 표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기출문제인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소관청이 해야 될 이름으로 참고하시되 이 경우는 시도지사나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므로 꼭 참고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1번 문제는 3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고요. 다음 문제 보게 되면 두 번째 문제, 양입지 문제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양입지 및 양입지 성립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자, 양입지의 경우는 제한 사유만 먼저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양입지 제한 사유의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느냐? 3개가 존재하는데 자, 양입지의 경우는 종된 토지만 제한을 합니다. 종된 토지가 일단 대경우 양입할 수가 없다. 그럼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면 양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양입지의 경우 대가 되어서 양입 못 시키는 경우가 지목이 3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설명처럼 과수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장용지, 또 하나가 묘지 안에 있는 대는 대로 분류하므로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있는 대는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양입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되어서 하나 꼭 기억하시는데 지목까지 같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몇 개 지목이 있더라? 3개.
과수원, 목장, 묘지까지를 제한하더라. 기억하시고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양립시킬 수가 없으며 독립적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도 양립시킬 수 없다 해서 요 세 가지 제한 사유가 시험에 잘 나온, 한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몇 개 지목? 3개 지목. 그래서 대경우 양입할 수 없다. 10% 초과할 때 양입할 수 없으며 330제곱미터 초과할 때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암기 좀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요 세 가지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앞으로 돌아가서 1번 지문의 경우에 3000제곱미터 목장용지 내에 100제곱미터 주거용 건축물이 소지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에 편입하여 양입지로 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있는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양입시킬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양입지란 말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3개 물어봐요. 대, 두 번째가 10% 초과,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해서 요 세 가지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번 지문이 틀린 말이고 두 번째 3,500제곱미터 과수원 내 340제곱미터의 전이 존재할 경우 양입지로 처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전은 대는 아니겠지만 330을 초과했으니까 양입시킬 수 없으므로 2번 지문 옳은 말이고 세 번째 5,000제곱미터 목장용지 내 200제곱미터 전이 존재할 경우 양입지로 처리할 수 있다. 200제곱미터 전의 경우는 대도 아니고 10% 초과하지도 않았으며 330 초과하지도 않았으니까 양입할 수 있다 해서 옳은 말이고요. 세 번째 2,000제곱미터 과수원 내 210제곱미터 전이 존재할 경우 양입지로 처리할 수 없다. 이것도 옳은 말입니다. 2,000제곱미터의 10%란 것은 200이죠. 그럼 210이라는 얘기는 10%를 초과했으니까 양입시킬 수 없으므로 전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고 양입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옳은 말이고요. 5번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의 부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다. 옳은 말이 됩니다. 그 양입지의 경우 제한 사유 몇 가지 기억하실 것? 3가지. 대, 10% 초과, 330 초과해서 요 3가지를 초과하는 경우, 더 걸리는 경우 양입시킬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대의 경우와 330 초과하는 경우와 10% 초과해서 제한사유 3가지는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 경우 양입 못 시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있는 대는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지번 문제인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의 원칙에 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1번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한다. 합병할 때 원칙이자 1번 지문 옳은 말입니다. 합병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지번,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한다가 대원칙입니다. 두 번째,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분할할 때 원칙이란 것은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최종 부번, 다음 부번에서 요게 시험에서 가장 잘 나와요. 다른 것들은 본번 부여가 많지만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 말 뜻은 분할할 때만 나오다 보니까 분할은 원칙을 시험에서 참 출제를 많이 합니다. 분할할 지번이 가장 출제 많이 했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어떤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지를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요거 예비 규정 맞죠? 주거와 사무실이 존재할 경우는 방향 따지지 말고 지적소관청에서 우선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비 규정 맞고요. 2번은 분할의 원칙이 될 것이며 3번은 분할의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합병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건 합병할 때 예외 규정인데 이것도 옳은 말입니다. 합병할 때 1번은 원칙이고 4번은 예외 규정인데 주의할 게 있어요.
주거와 사무실은 분할할 때 한 번 나오고 합병할 때 한 번 나옵니다. 한 번씩 나오는데 분할하는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관청에서 알아서 부여해 줍니다. 하지만 합병하는 경우는 신청을 해야지만 부여해 주게 돼 있으니까 조심해서 세분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와 사무실은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 분할할 때 한 번, 합병할 때 한 번, 2번 나오되 분할은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합병은 신청을 해야 되니까 두 개 구별해서 정리하실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지의 지번부여 원칙은 해당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이어지는 본번으로 부여한다.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이거 원칙 규정이 아니죠. 원칙은 어떻게 부여하느냐? 원칙은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분부여가 원칙이 되니까 이제 해설 보게 되면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지 지번부여 원칙은 해당 지번부여 지역의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은 줄여서 인접지 본번의 부번이더라. 예외 규정은 몇 가지 있다고 배웠나요? 예외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3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부번이 불합리할 당시에도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지며 또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의 경우에도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요 3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럼 본번만 부여하는 것은 예외 규정인 거지 원칙이 아니죠. 원칙은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이 원칙이 될 것이며 예외 규정은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니까 원칙, 예외 규정 잘 정리하신 다음에 그럼 이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시의 경우 원칙과 예외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 문제에서 분할할 때 합병할 때 원칙에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지번 문제 풀면서 정리하시면은 내용 따라 안 보더라도 지번 정리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은 것이 뭐가 남았느냐? 지번 부여할 때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 지역이 남아 있으니까 그 문제 다음 문제로 풀어볼게요. 자, 4번 문제인데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공사 완료 후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지번부 영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종전 지번 중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경기에 걸친 지번을 포함한 본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종전 지번이 본번만 부여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경기에 걸친 지번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것이 2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가 존재할 경우 이때는 이 지번은 제외당하게 되어 있고 경기에 걸친 지번은 제외시키니까 이 2개는 제외시키는 거지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은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1번 지문이 포함이 아니라 제외가 돼야 되니까 틀렸고 두 번째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한 해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이죠. 예외 규정의 경우는 이제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 적다는 얘기는 지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할 당시에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블록식도 부여할 수 있으니까 2번 지문 맞고요. 이건 블록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번만 부여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둘로 나눠서 둘 중에 하나로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다. 자, 공사 준공 전에 지번 부여함에 있어서 뭘 따로 부여할 것이냐? 시험에 2번 나왔는데 미리 부여할 당시에는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미리 부여하는 것이 방법이 되니까 준공 전 그러면 사업 계획도 이 말이 딱 떠오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은 부여할 수 없다. 맞았네요. 여기 사업 시행자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 사용할 수 없고 제외당하니까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의 경우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에 따라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지역에 지번 부여 규정을 준용하여 부여한다.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가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번 변경, 또 하나가 행정구역 개편, 세 번째가 축척 변경할 때 지번 부여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해서 여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를 다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출제를 분할과 출제를 거의 매회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번 출제했다 그러면.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하고 원칙부터 시작해서 준용 규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를 잘하고 넘어가시는데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워낙 중요한 파트니까.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 완료 후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은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본번으로 다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외되는 것이 2개가 나옵니다. 자, 본번 중 제외되는 것이 몇 개가 나오느냐? A, B 2개가 나와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럼 안과 밖에 동일한 지번 사용할 수 없다. 하나 빠지고 또 하나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경계가 거친 지번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이 2개는 제외당합니다. 사용 못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번이 빠져나가면서 부족하게 됩니다. 부족하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럼 이 말 뜻은 지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할 때 어떻게 메꾸느냐? 메꿀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한 해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또는 해당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이외 규정이 되어서 여기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를 잘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은 테마가 좀 있어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지번을 깨끗하게 부여하겠다 이 뜻이 숨어 있으니까 정리 잘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게 되면 5번 문제인데 지번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의 변경이란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 새로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하나의 의의가 될 것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지문도 옳은 말인데 이제 지적법 공부함에 있어서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느냐. 승인 사유가 크게 4개가 빠집니다. 하나는 지금 나와 있는 지번을 변경할 때, 지금 지번을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일반적인 지적 공보를 반출할 때 전산을 제외하고 지적 공보를 지적소관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승인 사유로 정해집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축척을 변경할 경우도 승인 사유에 포함이 되어 있고 네 번째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적도 축척을 배울 당시에 경계점 잡혀둔다고 시행지역은 축척이 원칙이 얼마이냐? 500분의 1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승인 얻게 되면 경계점 잡혀둔다고 시행지역 내 지적도 같은 경우는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승인사유가 되어서 승인사유는 총 몇 개가 나오더라?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지번 변경, 두 번째가 지적 공부의 반출, 세 번째가 축척 변경, 네 번째가 경계점 좌표등록 시행역 지적도 축척을 6,000분의 1까지 갈 때도 승인사유니까 이렇게 묶어놓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번 지문은 옳은 말이고요. 세 번째,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 신청서에 지번 변경 대상 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 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서류 제출한다 해서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번 변경 사유를 기재한 승인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3번, 4번 같이 묶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5번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을 하는 경우 그 지번의 부여 방법에 관하여는 신규 등록지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준용하는 것은 신규 등록지가 아니라 지적 확정 측량 지역. 그럼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번 공부함에 있어서 지문서 한번 나온 게 있었는데 지번 부여함에 있어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느냐? 3개가 있더라. 하나가 지번을 변경할 때가 있고 또 하나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가 있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다고 배우셨나요? 그렇죠. 축척을 변경할 때도 준용하게 돼 있으니까 이 3가지 준용 규정에 대해서 출제를 또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잘 엮어서 3번 하시게 되면 지번은 이 안에 출제를 하게 돼 있으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3번 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문제 지목으로 넘어갑니다. 3번째인데 지목은 적게 나올 때 한 문제, 많이 나올 2문제까지 출제가 되니까 지목은 많이 보시는 게 답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던 핵심 요약지 많이 보시건 테마지 많이 보시건 많이 보는 것이 결국은 이깁니다. 지목을 다 외워야지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자주 보시면은 눈에 익어서 충분히 알게 되니까 답 잡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지목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 공중의 종교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를 한다. 1번 질문 하자 없이 옳은 말입니다. 맞고요. 2번째,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을 한다. 이번 질문도 맞았네요. 옳은 말이고요. 3번째,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를 한다. 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연왕골 등을 자생하는 토지, 자생할 때는 지목이 유지니까 3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4번 석유, 석유 제품 또는 액화석유 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를 한다. 4번 지문도 맞았죠. 옳은 말이고요. 5번 지문이 정답인데 5번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잡종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시키는데 그럼 지목이 뭡니까? 원상회복 조건이라는 얘기는 대표적인 예가 모래땅. 모래땅 지목은 지목이 무엇이냐? 임야예요. 우리가 임야 공부할 때 배웠던 기억나세요? 임야라는 것은 지, 땅, 지에서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를 임야로 한다. 그럼 모래땅은 임야인데 원상회복 조건을 모래를 일시로 퍼냈다고 해서 지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잡종지에서 제외가 되므로 5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해설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것 또는 흙을 파내는 것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에서 제외되고 잡종지가 아니니까 조심해서 세분하시되 잡종지의 경우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파악 잘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뒤에 보면 또 다시 나오니까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인데 지목의 분류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지목은 공원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질문은 옳은 말이고요. 2번째, 영구조건 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번 질문도 옳은 말입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전부 다 지목은 대로 분류하니까 2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3번째,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보나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이고 밖에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고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 주차장의 지목이 주차장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목이 밖에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의 지목이 도로이고 주차장이 아니고요.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된 지목을 따라갑니다. 아파트 안에 주차장이 있더라 지목은 대로 가는 것이며 공장 용지 안에 주차장은 공장 용지로 흘러가니까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번호가 틀렸죠. 잘못된 말이고 주차장 법제 19조 사항 규정에 따라서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지목이 주차장이니까 밖에 있습니다. 3번 질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고요. 주의할 것이 부지 인근 붙어 있으면 지목이 주차장이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설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를 한다. 2번 지문, 4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역사 등 전부 다 지목이 철도용지이고 5번,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5번 질문도 하자 없이 옳은 말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틀린 말인데 해설 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주차장법 2조 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되나 주차장법 제19조 사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도로가 있다고 가정하에 필지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가 5번 토지, 6번 토지 존재하는데 5번 토지는 지목이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 교회가 서 있어요. 교회가 서 있는 땅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지목은 뭐가 될까요? 종교용지죠. 종교용지인데 문제는 종교용지 안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부설 주차장입니다. 이거 지목이 무엇이냐? 지목은 당연히 종교용지로 흘러가는 거지 주차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노상 주차장은 도로가 될 것이고요. 그럼 주차장에서 제외된다 이 뜻이고 반대로 6번 토지는 백화점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지목이 뭐가 될까요? 백화점은 대가 되겠죠. 백화점은 상점이니까 대인데 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길 건너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객용 주차장을 따로 설치한 경우 지금의 경우는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것을 표현상으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부지 인근에 떨어져 있는 경우 지목은 뭘로 분류하느냐? 이때 지목은 주차장으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림상에서 부설 주차장이 속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떨어져 있는 것을 인근 부지라고 표현한 것이니까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지 인근이 있으면 지목은 주차장이니까 조심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실 부분이 됩니다. 한 번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틀려서 그래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게 되면 8번입니다.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의 경우 도면의 지목을 표기하는 때에는 차 문자로 등록해야 한다. 주차장의 경우는 차,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장, 하천의 경우는 천, 유원지는 원, 4개의 경우는 차 문자로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지문은 옳은 말이고요. 두 번째,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 과수를 포함시키고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이 자생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이 전의 경우는 과수류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과수류가 제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죽순이 자생할 때 임야가 돼요. 죽순을 재배할 때가 전인 거지 자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2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과수류는 포함 제외, 체외, 과수원은 과수류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죽순이 재배하게 되면은 전이겠지만 자생할 때는 임야가 돼버리니까 자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말이고요. 세 번째,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3번 질문 맞았죠? 요거 다만 규정 잘 나오니까 요 조심해서 내용 파악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라 한다. 4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요. 5번의 경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국어로 한다. 소규모 수로부지 지목은 국어니까 5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인데, 자, 전의 경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 과수를 제외시키고요.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자생하는 것이 아니죠. 재배하는 토지가 전인 거지 과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며 자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지목의 분류로 옳은 것은 1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와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잡종지이며 공항시설, 항만시설 전부 다 지목은 잡종지니까 1번 지문은 옳은 말이고, 두 번째,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할 지목은 뭐가 될까요? 유지가 아니라 답이 돼야 되겠죠? 답.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 세 번째,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요거 오타가 났네요. 부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틀렸네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의 지목, 요건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과수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린 말이고, 4번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및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요거 틀렸죠?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도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목장용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 및 갈대밭은 잡종지로 한다. 황무지까지는 임야이고 갈대밭은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 질문도 틀렸습니다. 임야의 경우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에서 지는 여기까지는 지목이 임야인 것이고 갈대밭은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 지문도 틀려서 옳은 말은 1번이 옳은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옳은 거 틀린 거 해설 한번 꼭 다시 읽어보시고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등록사항 연결이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등록사항 같은 경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을 어디 할 것이냐가 참 잘 나와요. 아주 기본이니까. 먼저 가번의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나오더라. 가번 옳은 말입니다. 소재와 지번은 다 나오는 것이 내용이에요. 왜? 사람의 이름 역할하니까. 두 번째, 지목이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구 등록부에 나오더라. 나보아는 틀렸습니다. 지목은 목도장에서 지목이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 나오고 임야대장 나올 것이고 공유지역명부와 이거 빠져야 돼요. 두 개는 빠져야 되고 대신 나올 것이 취적도하고 임야도에 지목이 나온다 해서 지목은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배웠느냐? 지목 나오는 것은 지목의 목을 따시고 목, 도면의 도, 대장의 장에서 지목은 목도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오는 건 어디에 나오느냐? 면적 나오는 것은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니까 면장님 이렇게 요시라고 배웠으니까 이것도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면장님, 도장은 목도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계가 나오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적도와 임야도의 도면상에서 경계가 나오므로 라번 지문도 틀렸고요. 마번의 경우 좌표는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여기 바뀌어 있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어서 옳은 말은 다에서 3번이 옳은 말인데 등록사항 중에서 토지의 표시 이 6개가 참 잘 나옵니다. 소지와 지번 같은 경우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나오는 것이 등록과 장부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오는 것은 목도장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과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지목이 나옵니다. 면적은 면장님에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하게 되어 있고 경계는 지적도와 임야도,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기억하시되 이 두 가지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라고 배웠느냐? 면장님, 도장은 목도장 기억하시면 면장님, 도장은 목도장 기억하시면 쉽게 암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외워놓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 중에서 토지의 등록, 그 다음에 양입지, 그 다음에 지번, 지목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또 여러분이 열심히 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것이 아주 공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